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내 본가는 홋카이도에서 장사를 했었습니다. 장사라고 해봐야 작은 마을의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바빠 가게에 나올 수 없을 때는 어린 나도 가게를 봐야만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규모의 가게라도 장사꾼의 딸인지라 주문을 받으면 바로 예 라고 대답해야 해. 그리고 웃는 얼굴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혹시라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꿀밤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그 습관이 뼛속 깊이까지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내 일부가 되어서 손님에게든 누구에게든 예 하고 대답하고 웃는 얼굴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로부터 에이미는 덜렁대며 단순하지만 착한 애구나 하는 말을 듣고 학교에서도 학생의 임원 자리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꽤 바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왠지 내 마음은 항상 쓸쓸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황량하고 허망해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상경해 히토리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히토리 씨의 말을 통해 내 마음은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선 자신이 행복해져야 해. 세상 사람들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 저금하는 것도 그래. 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금할 수 없지. 그러니까 우선 자신에게 여유가 있어야 해. 그래서 말인데 나는 양초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양초는 자신을 태우면서 주위를 비추잖아. 그리고 자신의 불꽃을 다른 양초에게 나누어 줘도 불꽃이 줄어들지 않아. 그렇게 타오르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불꽃을 내지. 나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밝히면서 살아가고 싶어. 자신이 우선 행복해져야 한다는 말은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일반적인 지식의 범위 내에서 살아온 나를 바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나에게 행복해진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히토리 씨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작가가 책을 쓸 때 테마를 정하고 그 테마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잖아. 인생이라는 것도 테마가 중요하지. 나는 내 인생의 테마를 희극이라고 생각해. 무슨 일이 있어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어.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한 인생을. 그런데 간혹 자신의 인생 테마를 비극으로 설정하고 그대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운 나라에 살아도 부모가 소중하게 키워줘도 남들이 그를 소중히 생각해도 인생이 슬퍼. 요컨대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행복이란 건. 나는 비로소 아 그렇구나 하며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어서 그리 간단히 사고방식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에이미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더불어 예 하고 대답하면서 활짝 웃는 얼굴과 고마워 라는 말을 쓰라는 가르침을 받아서 행복하지 않아? 히토리 씨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실에서 벌어지는 트러블에 휘말리며 살아가는 게 지겹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서 지합사가 된 후에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히토리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지장보살이란 게 있어. 한문으로는 땅의 창고라는 뜻이야. 땅속은 보물창고야. 금, 은, 석유. 귀중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먹는 건 역시 마찬가지야. 쌀도 채소도 땅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물창고 위에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건 마음에 풍요가 없기 때문이야. 마음을 풍요롭게 해봐.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히토리 씨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주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그는 이 말을 자신에게는 물론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된다고들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마음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말에 힘을 빌리는 거야. 말에는 언영이라는 힘이 있어. 말에도 혼이 있다는 거지.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말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언영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이 풍요로워져. 해보면 알게 돼. 해보면 알게 돼 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 언영의 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고 있던 히토리 씨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전철 안에서 만나는 사람, 영무원, 가게 아저씨, 아주머니, 모르는 사람부터 아는 사람까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나는 기원했습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남의 행복을 빈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 말을 하자 마음속에서 사랑이 생겨나고 풍요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그것을 히토리 씨에게 말했더니 그는 다시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바라는 것에는 끝이 없어.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비로소 손에 넣을 수 있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왠지 기분 좋은 말이었습니다. 의문에 대한 해답은 다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어쨌든 뭔가를 이룬 듯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은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라는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사이토 이토리는 말에는 혼이 있고 풍요로운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3번씩 외쳐보셨으면 합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소중한 당신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된다. 여러분은 오라와 수호신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오라가 수호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토리 씨의 말에 따르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수호신은 한 사람을 지켜봐주고 있는 영혼 같은 것으로 인간의 몸을 항상 지켜주고 있어. 하지만 수호신이 지키려고 해도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너무 마시거나 몸에 해로운 일을 하면 몸은 병에 걸리게 돼. 마찬가지로 수호신이 몸을 지켜주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 나쁜 일만 생각하면 몸이 이상해져. 그러니까 수호신이라는 건 뭐랄까? 자연 치유력 같은 것이고 오라는 나쁜 일을 차단해주는 방어막 같은 것이지. 에이미 씨는 사고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가을은 맛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잖아. 그건 사고방식이 나빴기 때문이야. 나쁜 사고방식을 바꾸니까 오라가 커지면서 가을은 맛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그렇게 심오하지 않아. 단순해. 우선 육체가 나빠지는 건 먹는 것이 나빠서야. 또 하나, 사고방식이 나쁘면 오라가 작아져. 그래서 어느 한쪽이 결여되어도 불행해지는 거야. 그런데 사람의 사고방식은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히토리 씨는 말이 중요하며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행복해지기 위한 수행을 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리고 그 수행이란 것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야. 인간의 모든 장기 중에서 폐만이 자유를 가지고 있지. 위나 심장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폐는 마음 먹기에 따라 숨을 들이마실 수도 있고 내쉴 수도 있어. 그리고 이 폐의 연장선이 입이야. 입도 자유롭게 놀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깨달을 오 라는 한자는 마음에 5 입이라고 써. 5개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키는 거야. 입을 이해하면 깨닫는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입을 말하는 거야. 입 속에 넣는 것은 먹는 거, 마시는 거잖아. 이걸 잘못하면 병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해. 가을은 쓸쓸하다 라고 했을 때보다 가을은 맛있다 라고 말하는 지금이 더 행복하잖아.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잘못되면 불행해져. 요컨대 불행이라는 현상은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비롯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을은 쓸쓸하다는 생각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던 탓이 아니라 사랑이 담긴 말을 입에서 내놓지 못해서 생겼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 사람이란 한자도 서로를 지지하고 있잖아. 인간이란 것을 풀어서 말하면 사람 사이라는 거니까 앞뒤로도 좌우로도 사람이 있는, 요컨대 다양한 곳에 사람이 있는 것이 인간인 거야. 하지만 인간이 아닌 경우도 있어. 사람만 있는 경우, 요컨대 앞뒤로만 있고 옆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 하지만 말이지, 사실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시골에 가면 집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지. 종종 그런 곳에서 쓸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쓸쓸하지 않아. 모두들 이웃과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고 있거든. 가을이 되면 모여서 감자를 삶아 먹기도 하고 추수를 마치고 잔치를 열기도 하며
인간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쓸쓸하지 않은 거야. 정말 쓸쓸할 때는 나라는 사람을 먼저 내세울 때지. 마음에서 나를 우선시하고 그래서 남의 마음에 상처 입히는 말을 할 때 말이야. 그 빈도수가 높아질수록 사람들로부터 깊이 당하게 되고 반면 사람들은 말 하나로 기뻐하고 나란 사람을 좋아하기도 해. 에이미 씨는 사교성이 좋으니까 인간으로 살아가는 쪽이라고 생각해. 가을은 쓸쓸하다고 생각한 것은 문제였지만 내가 알려준 그 맹세를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존재감을 부여해 줄 수 있었거든. 그래서 모두들 에미 씨를 만나고 싶어 하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게 된 거야. 그때 마침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사랑이 담긴 말, 가을은 맛있다 라는 생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생닥터입니다. 오늘은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라는 책에 있는 소중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일본 최고 부자로 유명한 사이토 이토리는 사람의 사고방식은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말이 너무나 중요하며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말 때문에 신세를 망치거나 말 때문에 천냥빚을 갚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사이토 이토리 역시 이 말의 힘을 통해 중졸 흑수저에서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 전혀 없었던 사이토 이토리가 부의 신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도 말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나의 말은 어떤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은 당신에게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니까요. 성공의 지름길은 한 단계 위를 지향하는 것. 히토리 씨는 결코 무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명의 제자들과 회의를 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졸린 사람은 자도 돼. 억지로 깨어있는다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힘은 큰 거 볼 때만 주면 돼. 긴장한 상태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거든. 당사자인 자신도 재빨리 잠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으로 앉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잠옷은 히토리 씨에게는 회의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토리 씨가 잠옷을 입고 있어도 잠이 오면 자도 좋다고 말해도 회의는 시간만 때우는 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분 좋은 긴장감과 함께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서 착착 진행됩니다. 또한 히토리 씨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은 항상 지금의 나보다 한 단계 위에 오르기 위한 수업입니다. 성공을 향한 길은 위를 지향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어. 하지만 가랑이를 힘껏 벌려 닿지 않는 곳을 겨냥해 올라가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봐야 가랑이만 찢어질 뿐이야. 그래서 한 단계 위라는 거야. 누구에게나 반드시 한 단계 위가 있어. 거기에 목표를 두고 공부해가면 편해. 자신의 손이 닿는 곳을 잡고 다리가 미치는 곳에 다리를 걸쳐 올라가니까 무리가 없어. 그리고 올라갔다면 다시 한 단계 위로 또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계속 위를 목표로 해서 가면 돼. 이렇게 계속해 나가면 죽을 때까지 위를 향해 갈 수 있어. 이 방법이 가장 편해. 히토리 씨는 한 단계 위 노력이 가장 편하다고 말했지만 사실 처음에는 좀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히토리 씨가 말하는 한 단계 위 노력이란 것이 지금의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공부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가수 지망생에게 토크 공부를 시키는 것이나 신입사원에게 주임 직급의 공부를 시키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한다는 건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옛날에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히토리 씨의 주장대로 한 단계 위를 계속 지향했더니 역시 그것이 가장 편했습니다. 언뜻 지금의 나와는 관계없을 것 같은 한 단계 위 공부가 실은 나를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고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도 힘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단계 위의 노력이 너무나 즐겁고 재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확실히 지금의 자신과 동떨어진 일을 하는 것은 재미없을 거야. 그래서 모두들 하고 싶어 하지 않지. 하지만 한 단계 위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더 힘들어져. 예를 들어 연예계 지망생이 있다고 쳐. 그런 경우 대부분 노래나 춤 연습을 하는 게 보통이라서 당사자는 그쪽으로 노력하려고 해. 하지만 대개의 경우 성공은 그렇게 쉽지 않아. 당연해. 연예계에는 노래나 춤이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거든. 따라서 그 정도의 노력으로는 성공도 찾아오지 않을 뿐더러 먹고 살 수도 없어. 그렇다면 연예계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야기를 잘해서 사회를 볼 수 있거나 버라이어티 쇼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인 거야. 한 단계 위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한 단계 위의 공부를 하면 반드시 기회가 와. 신은 한 단계 위를 지향하며 준비해 놓은 사람에게 그때까지 습득한 것을 배운 대로 해보라며 기회를 주거든.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대부분 달라. 공부한 것만큼 간단치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수정하는데 대다수 사람은 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간이란 끊임없이 한 단계 위를 지향하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자신이 조금씩 발전되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지. 그래서 한 단계 위란 것이 힘들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가장 편한 거야. 그런데도 어쩐지 게을러지고 말아. 위로 가는 것이 싫어지면서 옆으로 걷고 싶어질 때가 있으니까. 하지만 말야, 편해지기 위해서 옆으로 걷는 인간은 발전할 수 없어. 그러면 힘만 더 들어. 기업도 마찬가지야. 디플레이션이라 싼 것이 잘 팔린다고 해서 계속해서 싼 것을 팔다가 흐지부지 힘을 잃어버린 회사가 많잖아. 시대는 바뀌는 거야. 그럴 때 지금까지 해온 일의 연장선상에서 해나가면 쇠퇴하고 말아. 지금까지 해온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해서는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그저 궤도를 돌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그건 노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노력이란 건 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일과 같지. 그게 정말 즐거운 일이야. 히토리 씨 본인 역시 항상 지금의 자신보다 한 단계 위를 끊임없이 지향합니다.
마룩한 상품의 대부분은 건강식품으로 화장품은 그중 30%에 지나지 않지만 그는 화장품 판매업이라는 간판을 내리지 않고 줄곧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납세 랭킹 1위가 된 후에도 지금보다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평생 납세액 일본 1위가 목표야. 그는 자신에게 하나하나 매력을 더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즐겨 하는 말이 운명을 좌우한다. 올해 첫날 히토리 씨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우리 상품이 크게 인기를 끌든가 확실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 히토리 씨가 그렇게 말해서인지 나까지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뭐랄까요? 히토리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대개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뭘까 가슴을 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토리 씨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내가 직접 글을 쓰고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즐겨 하는 말에 따라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계속해서 바뀌어. 그래서 말인데 나는 가끔 혼자서도 말하지. 행복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어떤 예감이 드는 건가요? 그러면 말이야, 나쁜 느낌이 들어. 나쁜 느낌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모두가 말하잖아.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어쩐지 불길한 예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나쁜 느낌이 드니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마음이란 건 항상 나쁜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자꾸 바뀌는 거야. 따라서 마음에 순응하면 안 돼. 인생은 반드시 어두울 때가 있는가 하면 밝을 때가 있어. 하지만 저녁 무렵이 되어 어두워지면 불을 켜잖아. 인생도 마찬가지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면 돼.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나쁜 말을 입에 담더라고. 역시 나쁜 일이 일어났어. 불을 켜지 않은 채 계속 가만히 있어. 하지만 반대로 밝을 때는 밝은 이야기를 해. 불이 필요 없는데도 불을 켜고 밝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하고 밝아지면 불을 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두운데도 불을 켜지 않고 오히려 밝을 때 불을 켜는 거야. 그래서 이상해지는 거야.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해. 아,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고 한숨을 내쉬면 안 돼. 아, 행복해 라고 말하는 거야. 특히 윗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잘해야 돼. 무슨 이유로든 윗사람이 쉽게 밝았다, 어두웠다 하면 부하 직원들이 그 안색에만 신경 쓰게 되거든. 그러면 손님 쪽으로 눈이 가지 않고 상사나 사장 쪽만 바라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윗사람은 불을 켤 줄 알아야 해. 그러면 조금 지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인간의 마음이란
계속 바뀐다는 걸 명심했으면 해. 어두워졌을 때는 밝게 하고 밝을 때는 잠자코 있는 거야. 밝을 때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밝으니까 그렇게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항상 밝기 마련이야.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불을 밝혀줘야 해. 무슨 말인가 하면 만다라라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만다라의 중심에 반드시 자신이 있고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가득 있는 거야. 당신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 그때 주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빛이 밝혀지면 그게 바로 밝은 인생이라는 거야. 주위가 밝으면 전체가 밝아지니까. 하지만 주위의 빛을 꺼뜨리는 사람도 있어. 간신히 밝힌 다른 사람의 빛까지 야단을 치거나 화를 내 꺼뜨려서 암흑을 만들고 끝내는 자신의 빛까지도 꺼뜨려 버리는 사람들 말이야. 그래서는 행복해지지 못해.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기분이 나쁠 때도 자신에게 말하는 거야. 기분이 좋아. 모든 것은 말에서 비롯돼. 이런 말을 하면 말보다 마음이 먼저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이 먼저라면, 마음에 순응한다면 사람은 변덕쟁이가 되고 말 거야. 사람들이 변덕쟁이를 싫어하는 건 알고 있지? 안녕하세요. 인생 닥터입니다. 오늘은 가진 것이 없다면 운으로 승부하라 라는 책에 있는 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사이토 이토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시작하여서 일본 최고의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즐겨하는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사이토 이토리, 자기 자신이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성공한 부자로 만든 것이 바로 말의 힘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지금 내가 자주 쓰는 말이 어떤 말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부정적이라면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신 소중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